안녕하세요. C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5번째 인터뷰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준비를 위해서 이진웅님을 초대했거든요. 진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영 원장님도 네,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욱님, 오랜만, 진욱 오랜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그러면 그 인터뷰 시작 전에 먼저 진웅님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임페리얼 기계공학과를 입학해서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세계 3대 컨설팅 회사인 악센처 런던에 취업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병력 문제로 지금은 현재 병력 특례로 한국에서 바이오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이제 질문하면서 쭉 얘기를 좀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영국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이제 처음에는 축구가 너무 좋아서 영국 쪽을 가고 싶었는데요. 근데 이제 영국은 어쨌든 기간도 짧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과를 고른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할 수 있는 좀 짧지만 다양하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추진하고 싶어서 영국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네. 질문은 영국 유학 전에 영어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알려주세요. 어, 저는 이제 어릴 때 호주를 갔다 온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호주를 갔다가 와서 다시 이제 일반 중학교,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어, 한국 교육과정이랑은 조금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주도 입학을 결정했을 때 데이스턴트가 아니라 보딩 기숙사를 결정을 하고 그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한국인들이었지만 최대한 쌤들이랑 얘기할 때는 적어도 영어로 얘기할 수 있게 반에서도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이제 조금 영어도 영국식 영어로 쌤들이랑 대화했던 것처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한 네. 가지요. 네네. 만약에 그때 한국의 국제학교랑 영국이나 이런 쪽이 유학, 이제 현지로 가는 거, 네. 또 이제 부모님하고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 제주도가 이제 어쨌든 가족이랑 가까운 부분이 장점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나 뭐 영국, 미국 포함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영어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저는 남았던 게 큰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현지에 나가보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라면은 한 번은 제가 호주를 갔다 온 것처럼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IB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한국국제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크게 나눠서 학기 때랑 이제 기숙사에서 밖에 나와서 서울에 올라올 때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숙제들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추가적인 시험이라든지 물어볼 거라든지 그런 시간을 약속해서 서로 좀 튜터링까지는 아니지만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방학 때는 제가 이제 학기 도중에 느꼈지만 뭐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뭐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것들은 저는 항상 무조건 챙겼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IB를 했을 때 하이 레벨 쪽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진짜 간단한 파스페이퍼 소싱부터 시작해서 뭐 오답 노트 만드는 것까지 필요한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원장님한테 가서 제가 따로 부탁드리고 학기 중에 그러면 수업 잡아주시고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방학 때 서울에 있는 CC 센터에서 공부를 했었네요, 그죠? 네, 교대역 14번 출구에 있을 때 자주 갔었죠.
그래서 지금은 역삼역거든. 아, 음, 네. 네. 맞아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10년 훨씬 전인 것 같은데. 어느새. 10년 정도 되겠네. 10년 전쯤. 이제 기억이 나네. 그때 똘똘했어요. 거기 학생들 이제 많이 와서 수업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좀 적극적이었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자기 모르는 거 막 물어보고, 뭔가 좀 더 잘 풀고 싶어 하고, 수학이나 물리를 상당히 잘했어. 수학도 잘했는데, 두 개 중에 생각에는 물리를 좀 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잘하는 것 같았어.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쭉 수학은, 네. 학교 생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보통 학생들이 안 하는 선생님들과 친하고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질문을 챙겨가지고 따로 물어보고 그거 보통 학생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제 진욱이가 자기 말로 못할 것 같은데 아마 내가 지금 기억에 데이보이인가 했던 것 같아. 이제 스쿨에 뭐야 대표하는 게 뭐라고 네, 데이보이 무슨 보이라 하잖아. 어, 네, 까먹었지. 헤드보이 했었습니다. 헤드보이 무슨 데이보이 데이보이. 헤드보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도 네, 엄청 친하고 친구들하고도 좋으니까 딱 뭐라나 교랑 역할을 해주는 이제 아주 리더십도 있고. 내가 또 잘 아는 게 축구를 또 진우이가 잘하고 우리 축구도 같이 많이 했었는데 그 네, 또래들하고 봤을 때 리더십이 상당히 있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거의 그래서 엄친아.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지사장님 처음에 소개할 때 악센처 같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마 인터뷰나 이런 게에서 이제 그런 성격적인 거 있잖아요. 리더십이나. 그게 아마 나중에 또 우리가 질문을 하겠지만 아마 그게 어마어마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런 이제 어떤 생활적인 데서 이게 막 일부러 길러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거를 계속 하면서 대인관계도 좋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많이 어드밴티지 좀 받았어요. 그게 살아가는데 엄청 어드밴티지 되니까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성격들이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은 그 옥스포드 엔지니어링 지원을 했었는데 오퍼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퍼를 네, 못 맞췄다고 하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옥스퍼드, 이거를 인터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인터뷰도 이제 CC 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실제로 옥스퍼드 왔을 때도 CC 센터에서 지내고, 이제 옥스퍼드까지 런던에서 데려다 주시고, 픽업까지 해주셨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 오퍼를 받았을 때는 이제 총점 40점에 수학, 물리에서 77. 그래서 하이레벨 776, 총점 42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페이퍼 3 수학이 맨 마지막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그 시험 빼고는 한 2주 정도가 기간이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축구를 다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 모더레이션 학교 전체가 당했던 것도 있고 뭐 언럭키한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수학에서 0점 몇 점 차이로 6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세컨 옵션인 임페리얼로 가게 된 거죠. 네. 요거 제가 잠깐 추가로 너무 아슬아해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요거 잠깐 설명해 주면 아까 그 모더레이션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IB에서 이제 IBO에서 그 학교 전체 그 인터널 어세스먼트 아마 점수 내린 것 같은데 그것만 네. 내리지 않았으면 그냥 7로 해서 옥스포드 갔을 텐데 그걸 내리는 바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자기가 공부 다 했다고 해서 지금 축구하면서 공부 시간이 조금 약간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 그럼 이제 더 아쉬운 거는 이제 내 경험이 많은데 이제 주위에 아이비한 학생들 중에 이제 우리 진우 군처럼 이제 조금 이렇게 776인데 과목이 약간 다르게 대학이 요구한 거랑 한 개 정도 음, 다르게 되는 학생들이 가끔 해서 이제 떨어지는데 근데 아이비가 먼저 결과가 발표나고 A레벨이 이제 한 달 뒤에 결과가 발표나는데 A레벨 결과 발표날 때까지 얘들이 이제 아이비는 기다려야 돼. 일단은 떨어진 거고. 근데 네. A레벨 결과가 발표났는데 거기서도 A레벨 애들이 뭐 A스타 뭐 가져오려 했는데 오퍼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원이 안 채워지면 대학들이 어떻게 하냐면 떨어진 학생들 중에 제일 아슬한 학생, 이게 지금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인터뷰 쓰니까 인터뷰도 잘하고 그 점수 중에 제일 아슬한 학생한테 줘요. 실제로 그 오퍼를 못 맞췄는데 붙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 당시에는 A레벨 애들이 아마 다 맞췄던 것 같아요. 오퍼를. 그래서 이제 찬스가 안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좀, 실제로 문의를 했었을 때, IB 측에서도 점수 조정에 대한 거를 기다려달라고 했었고, 재검토 비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옥스퍼드 측에서도 이제 풀이랑 다 해서 기다려달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점수도 점수지만, 과목 초이스를 제가 이제 이콘 하이레벨을 해서 거기서 7을 맞았어가지고, 만약에 뭐 좀 더 과학적인 A레벨 친구들이랑 견줄 수 있는 뭐 케미스트리 같은 걸 했더라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사실 옥스퍼드 오퍼 받기 엄청 힘들거든요. 이제 거기에 오퍼를 받으려면 일단 PAT라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엔지니어링에 거기서 대부분 다 떨어져요. 이게 PAT가 이제 수학 물리 시험인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진욱이 그 당시 이제 진욱이는 PAT가 자기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그 인터뷰 오퍼 받을 실력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됐고, 인터뷰도 또 많이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인터뷰도 됐고 다 됐는데 마지막 한글에서 딱 그냥 발가락이 탁 걸렸는데 안 넘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아까도 생각하면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또 거기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대학 임페리얼에서 제일 좋은 과가 또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니까 거기만 꼼꼼해도 어마어마하지 뭐. 맞습니다. 다음 질문이 임페리얼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졸업했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네, 임페리얼 들어간 분들 인터뷰 하다 보면 뭐 맞아.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었다고 하던데 네, 뭐 맞죠. 대학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대학교 때 전반적으로 영국으로 가면은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미국으로 1학년을 갔던 친구들보다 훨씬 처음부터 어려운 점이 있고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공계 계열을 대표해서 말을 하자면 저는 뭐 렉처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 다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렉처를 놓치게 되더라도 조금 캐치업을 빨리빨리 그때그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그룹을 짜서 서로 모르는 것 좀 물어보면서 저희가 시간표가 뭐 엔지니어링은 거의 9시부터 5시 월화수목금이 풀이 차 있는데 그거 끝나더라도 간단하게 같이 저녁 먹고 좀 쉬면서 끝나고 꼭뭐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던가 아니면 기숙사나 집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주말에도 같이 나와서 서로 좀 깨우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제주도 때 기숙사에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져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을 구해야 또 공부에도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멤버들이 거의 한국 학생들이었나요? 저는 제 과에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다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 다음 질문이, 영국에서 공부할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음, 자꾸 이게 얘기가 축구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진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경기를 뭐 보러 간 선수들도 보고 뭐 맨체스터부터 해서 여기저기 다닌 것도 당연히 좋고요. 어, 거기서 만났던 외국인 친구들이 가장 인상 깊지 않나 싶은 게 이제 제가 임페리얼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만난 친구들도 결국에는 다 나중에 뭐 네트워크가 되는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를 기회를 잘 살려서 유지를 하면서 실제로 즐기기도 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 거를 극대화시키면은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잠깐 한국에 있어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거죠? 네네네. 실제로 이제 보러 한국에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공부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든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건전한 취미, 그리고 친구들하고, 축구가 상당히 이제 남자들한테는 좋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11명 이상. 친해지고, 얘기했듯이 또 사회 나와서도 계속 연락 주고받을 수 있고, 좋은 네, 운동이죠.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영국 내 취업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는데 한국 유학생들을 어떻게 보는지, 특히나 이제 임페리얼 출신이잖아요. 또 임페리얼 네, 네. 출신이라서 또 다르게 보는 면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혹시 한국인을 어떻게 네, 보는지였나요? 맞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네. 보는? 우선 그거부터 말씀드리면은, 특히나 대기업들은 점점 그런 거에 대한 벽은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인종 같은 거를 보고 그걸로 섣불리 판단을 하지는 않고, 이제 실제로 그를 뒷받쳐 줄 수 있는 뭐 언어적 구사 능력이라든지, 뭐 사고 능력은 당연한 거고, 분야의 지식은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충당이 된다면, 한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좋게 또 나쁘게 보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준비를 했을 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 거는 한 40개 정도 넣으면은 한 한두 개 정도 붙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엑셀을 친구들이랑 다 이렇게 쫙 짜서 뭐 컨설팅을 간다, 뭐 은행을 간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회사들을 쫙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내가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어디까지 했는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한 다음에 겹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서로 인터뷰 준비도 하고 이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은 비디오 인터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메일 쓰는 거라든지 라이팅 같은 간략한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사팀이랑 첫 번째, 그 다음에 실무진,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한 세네 단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좀 공유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엘리트인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부터 인턴을 해왔던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봄방학 인턴을 하고 스프링 인턴을 하고 그다음에 서머 인턴하고 그다음에 오퍼를 그냥 인터뷰 없이 바로 받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실제로 그 업계를 다닌 사람들이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100개까지도 지원하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숫자를 늘려서 최대한 인터뷰 연습도 많이 해봐야 한두 개 정도는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면 임페리얼 예, 임페리얼, 맞아요. 네, 대학 네네. 출신이라서 죄송해요. 혹시 두 번째, 네. 그거는 확실히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공계 계열이더라도 요즘은 뱅킹, 파이낸스 쪽이나 컨설팅 쪽에서도 워낙 그런 스템 쪽 계열을 많이 뽑는 추세이다 보니까 뭐 언어적 구사 능력만 받쳐준다면은 오히려 그런 인더스트리 놀리지를 가진 전문 분야의 놀리지를 가진 친구들을 더 선호를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분포도가 되게 골고루 돼 있어가지고 좀 임페리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더 플러스 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 반 클래스메이트들이 간 회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좋은 회사들을 갔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동의합니다. 맞아요. 예, 그 맞아요. 예, 임페리얼 출신들이 상당히 회사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거의 최고로 봐요. 옥스브리지,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옥스브리지보다 더 좋게 봐요. 왜냐, 임페리얼이 또 이공계 과가 엄청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더 이제 세분화된 전공 분야 사람을 또 찾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임페리얼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좋은 대우를 받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건 이제, 한국 남학생들이라면 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들 고민하는 이 군대 문제. 이거를 어떻게 네.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문 연구 요원으로
석사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병역 특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역이 아니라 36개월 동안 한국에서 회사나 뭐 연구소를 다닐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군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나면 다시 그, 런던에 있는 회사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거는 아직 사실 고민 중이기는 한데요. 뭐, 다양한 나라들과 뭐, 박사나 뭐, MBA나 그런 조건들이 루트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주 군사 훈련, 기초 훈련만 받고 이제 병특 회사로 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이제 언제든지 갔다 와도 되는데, 이제 저는 시작하자마자 갔다 왔습니다. 그 질문 하나, 이제, 거기 우리가 네. 병특도 사실은 이렇게 좀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고 이렇다 보면 내가 가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많이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럼 그게 티오가 있을 텐데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영국 네네. 유학파, 그리고 임페리얼 출신은 그 한국 내 병특하는 회사들이 지금 또 전공이 좀 약간 다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인 것 같은데, 네. 네.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거기에서 어, 영국 유학파의 임페리얼 출신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 네, 사실 진짜 임페리얼이라고 하면은 이공계 쪽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 회사이다 보니까 제가 설령 바이오 쪽에 있더라도 뭐 지금 회사 근무하시는 분들만 봐도 뭐 예를 들면 포항공대 출신들도 워낙 많으셔서 다 알고 계셔서 그런 만큼 이제 입지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 뭐 미국이랑 그런 데랑 비교했을 때 딱히 뭔가 네트워크적으로나 뭐 인지도적으로나 부족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부분 많은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미국으로 많이 유학을 가는 이유가 이렇게 네트워크? 뭐 한국에서 더 그렇죠. 인지도가 미국 대학이 높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네. 추가로 또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저 임페리얼 동문회, 제가 예전에 임페리얼 동문회도 가고 캠브리지 동문회 한국에서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숫자는 임페리얼 동문회가 더 많죠.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좀 입학생이 좀 더 많으니까, 캠브리지가 좀 많으니까, 좀 더 많은데, 거기 가보면 이제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이렇게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들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병특으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그 회사들이 인피니트 출신 좋아한대요. 그래서 삼성에서 아마 우리 저기 진욱이가 저기 뭐야 저기 인피니트 다닐 때도 아마 느꼈을 것 같은데 삼성이나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이 인피니트에 직접 인사팀들이 리크루트 하러 오는 걸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도 몇 번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거기 인피니트 출신들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이제 그 인재들을 뽑으려 한다더라고. 그 얘기 들었거든. 예. 네. 제가 다닐 그만큼, 때도,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뭘 얘기하려냐면, 이게 사람이 많더라고. 예전에는 뭐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제 졸업생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네트워크가 좀 약한 편이었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학생이 쌓이고 회사에서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영국 유학파들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은근히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쪽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지. 아, 요 갈 때 꼭 이 학교는 좀 들러라고. 예를 들면 영국 가면 임페리얼, 뭐 옥스브리지뿐만 아니고 임페리얼, 뭐 LS, UCL까지 꼭 들러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많으니까 예, 그게 상당히 이제 뭐 미국 못지않게 한국 회사들이 또 이제 영국 유학 출신들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또 네트워크도 상당히 좋으니까 그 뭐 이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그 영국 무조건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미국으로 보내야지 뭐 이런 게 그냥 너무 많으신데 좀 고민도 해보시고 영국, 미국 보시고 아까 처음에 우리 그 진욱 학생이 또 얘기했잖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영국 선택한 이유가 학제가 빠르잖아. 예. 네. 그게 상당한 또 전략이잖아요. 시간 전략 플러스 뭐 재정적인 또 전략이 되니까. 예. 근데 하나, 마지막 질문 하기 전에, 전에도 인터뷰할 때,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인터뷰어가 얘기하기를, 영국
발음으로 얘기하면 다 이렇게 막 되게 인기가 많다던데. 안 그래요? 아, 영어를 그렇게 하면 그 회사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뭐랄까 그 어떤 고객이나 뭐 누구 만나야 되는 게 있잖아요. 미팅할 때나. 아, 그쵸. 영국 확실히, 영어를 쓸 거 아니까 써야 될 때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네. 거기 특히 뭐 사람들이 인식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아,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뭐, 지금도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미팅들을 하다 보면은, 영국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뭐 링크드인 가서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 뭐 실제로 뭐 너 런던 출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나도 거기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스몰 토크의 거리가 좀 더 하나 더 생긴 느낌?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는 미국 유학 없지만, 보낼까 해도 무조건 네. 영국도 진짜 생각해봐야 되네, 사람들이. 미국 갔을 때도 네 그런 게 있죠. 확실히 영국 그렇지. 발음하는.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야, 좀, 그렇죠. 모든 그런 게 영어잖아. 자기들 사투리 쓰는 거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렇죠. 어쩌면 얘기가 출발점이니까. 네, 네. 아, 감사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영국 유학 준비 네. 중이거나 현재 유학 중인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음, 저는 학교에서 있을 때는 또 노는 것도 집중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이제 도움 받을 때는 도움 받으면서 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학교랑 학원이랑 본인의 시간을 고려해서 밸런스를 잘 잡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되 이제 보강을 서로 해주는 느낌으로 자기가 학교에 있을 때 해외에 있다든지 뭐 국내에 있다든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좀 캐치를 해서 학교에서 이제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들은 학원으로 가고 또 학원에서 받은 자료들도 뭐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다 못 풀잖아요. 한 파스페이퍼가 몇백 개씩 있으니까 그런 거를 또 학교로 영국이든 어디든 가져가서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저도 완벽하게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면은 수학 치를 맞았겠죠. 근데 이제 어, 말은 그렇게 해야 또 후배들도 열심히 그걸 공부할 테니까 마음가짐을 최대한 높게 잡고 그럼 한 80%는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 좋은 얘기네, 맞아요. 그 감사해요. 학교에서, 맞아. 지금 얘기가 참 좋은 얘기인데, 학교에서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저희는 이제 학교는 그룹이죠. 이제 여기 학원이나 이런 데는 뭔가 선생님이 딱 원톤으로 자기의 어떤 취약점,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이렇게 체크해 주니까.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잘해야지. 자기가 열심히 해. 뭐, 딱 그걸 잘,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른 분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잘 액션해야 돼.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학원을 되게 많이 다니는 친구들을 봐왔지만 뭐 항상 100%다 그만큼 성과가 나오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어쨌든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 점수를 선생님이 설정을 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문제로 테스트 봐서 그걸로 하겠다 하면은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군말을 할 수 없겠지만 다른 과목들도 포함해서 어쨌든 애매모호한 평소에 학생이랑의 관계 그런 것들도 당연히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 문제를 가져오든 어디서 문제를 가져오든 모르는 게 있고 하면은 또 가서 점수도 딸 겸 미팅도 잡고 하고 또 학교 쌤이 이제 반이 크다 보면은 또 하나하나씩 봐주지 못하니까 반대로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은 뭐 스카이비든 뭐든 해서 또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순환이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이제 공식적인 질문 다 했는데 딱 추가로 아, 네네. 하나 뭐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아, 많이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아이비도 가르치고 엘리베이터도 가르치는 데인데, 근데 네네네. 이제 지금 우리 그 진욱군은 아이비를 했잖아. 그럼 네. 만약에 이제 자기가 아주 친한 동생이나 뭐 후배나 뭐 누구든지 지인이 네. 자 고민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선택해도 되고 아이비를 선택.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영국 네. 대학을 갈 학생이야. 음, 그러면 네. 아이비를 하는 게 좋을지 엘리베이터를 하는 게 좋을지 이제 네. 아이비 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 좀 해보고 그쵸. 얘기를 해주면 예. 저는 아무래도 아이비를 했으니까 바이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만약에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가 확고하게 정해진 상황이다. 그러면은 A레벨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비는 뭐 그 휴머니티스라든지 뭐 리터처 같은 과목들이 필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은 자기가 뭐저 같은 예를 들면은 경제 경영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공계로 갈지 아직 불분명하다 시작할 때 그러면은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율을 해서 결정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임페리얼을 갔을 때 대부분 친구들은 A레벨 하고 왔던 때인데 그러면은 그 A레벨 4개뿐만 아니라 뭐 AS부터 해서 뭐 메카닉스 뭐 별걸 다 따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아무리 하이레벨을 했더라도 옵션을 했더라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게 있었고 초반에 그래서 1학년 때는 제가 좀 많이 공부적으로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확고하다 싶으면 A레벨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아직은 자기는 다양한 거를 교양 수업까지 같이 경험해보고 싶다. 왜냐면 더더군다나 영국에는 교양 수업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이비를 하는 게 맞는 거.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론은 나중에 제가 나름대로 따로 블로그에 쓰든지 하겠습니다. 이미 블로그에도 많이 써놨으니까 어느 게 네, 유리한 상황 따라서 딱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포인트가 뭐 어떤 학생이 뭐 내가 의대를 갈지 공계를 갈지 아니면 경제를 할지 엔지니어링을 할지 뭐 잘 모르는 상황이면 이제 또 다른 그 과목도 좀 배우고 싶고 하면 아이비를 하는 게 낫고 그냥 나는 네, 확고하게 난 무조건 의대야 나는 엔지니어링에 딱 정해졌으면 그거에 포커스 맞춰서 하는 과목을 이 이제 그 커리큘럼이 돼 있는 A레벨을 하는 게 더 네. 낫고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에세이 같은 거나 뭐 버벌 같은 게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싶으면은 아이비를 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랩 리포트든 뭐 논문을 쓰는 거든 인터뷰를 보는 거든 어쨌든 언어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만약에 영국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뭐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다가 가는 거다 하면은 한 번은 고려해 볼 만한 옵션으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반대로 또 영국 기숙사에 가서 생활하면서 1렙을 한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 이렇게 질문마다 정말 핵심적인 간략하게 얘기를 아주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주신 진웅님 그리고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